지금 조금만 자랑하자면 일단 키도 엄청 크고 잘생기고 실력 있고 건강하고 대박 아니에요? 맞아요. 보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들 크게 환영해 주세요. 김영로 이사님을 모십니다. 향기 맡으면서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저희 아침에 새벽에 대전에 천둥번개가 굉장히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천안도 그랬어요? 네. 옆 동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날짜 잡아놓고 아이고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불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꽉 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스레이치 지하철에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천안에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환경이 너무 깨끗해요. 제가 다녀본 센터 중에 제일 깨끗한 데가 또 하나는 사람이 깨끗해요. 항상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고 계시는 센터장님이 저기 지구상이라고 할 뻔했는데 우리 센터 중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사하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얼굴이 밝으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화사하게 여러분들 맞이해주신 우리 센터장님하고 우리 선생님들께 우선 박수 한번 먼저 드리고 너무 눈이 정화가 되죠? 네. 제가 그 이유는 이제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제가 인사를 드리기 전에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몸에는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금 현재 대구 한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영덕이라는 곳에. 영덕 아시죠? 네. 영덕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실버노인 복지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간호사 출신으로 오래도록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관장님이. 근데 이분이 이런저런 정말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갖다가 이제 운동도 하고 재활도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교과서가 없어진 거 아시죠? 아이들. 교과서 대신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종이책이 없어졌어요. 전부 다 태블릿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재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터치하는 걸로 그냥 전부 다 예전처럼 뭐 물건 짚고 하는 게 사라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런 터치하는 걸로 해보니까 이 시각의 기능은 좋아지지만 인지나 이런 근골격이라든지 이런 감각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한번 세워볼까요? 눈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냄새 맡는 후각도 있고 맛을 보는 미각도 있고 듣는 촉각도 있고 또 느끼는 감각, 촉각도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들이 이유는 뭐냐면 뭐 나이 먹어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안 써서 그래요. 안 써서. 여러분들 혹시 젊었을 때 많은 걸 만지세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더 많이 만지세요? 혹시 신혼부부 때 많이 만져줬어요? 지금 많이 만져줬어요? 얘기를 안 못하시네. 그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호기심이 많지만 지금은 호기심이 많아요, 적어요.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적어요. 그러니까 안 써서 시각도 줄어들고 감각도 줄어들고 모든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일단 저렇게 화려한 선생님들과 센터님들 보는 시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듣는 것 자체가 청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 오셔서 박수를 치는 것도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셔서 뭐 그냥 이 마음속을 탁 닫아놓고 하지 마시고 뭐든지 마음을 열어놓고 하시다 보면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 저기 이순재 씨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또 그런 이름을 남길 수 있을 만한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박수를 많이 치시고
또 그냥 내가 그렇구나 하면 고개도 끄덕여 주시면서 좀 제스처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인사드리면 박수 함께 같이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안 하고 할 때하고 하고 할 때는 박수가 터지네요. 근데 천안센터라서 제가 더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스위치에는 건강을 챙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하침대라는 거를 쓰면서 저는 어떤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우리 옛날에는 무병장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병장수라는 건 뭐예요? 무병 말 그대로 병이 없이 예전에는 짧게 살았거든요. 수명이 짧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누구나 100살까지 살 수 있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유병장수.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래 사는데 아프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광주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한 어머니 이제 고객분이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프고 살 팔자래 이렇게 얘기해요. 사주를 보니까 아프고 살 팔자래. 혹시 나도 그렇다 하시는 분 처음 들어보세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아프다. 근데 그 어머님이 아프고 살 팔자인데 3H는 제일 일찍 오신대요. 그리고 침대에 올라가면 무조건 돈이 있는 곳에 올라가신대요. 그래서 아니 아프고 살 팔자인데 왜 저렇게 안 아프려면 저렇게 애를 쓰실까? 그냥 아프고 사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 있죠. 뭘까요? 나이 먹으면 죽어야 돼. 두 번째,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짜장면집 금방 출발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솔직해지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백수잔치입니다. 백수잔치에 인터뷰를 하시는데 100세까지 사신 이 이유를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이유는 다시 한번 보시면 못 들으셨나요? 남자분들 몇몇 분이 씁쓸하게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결국 저희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그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운전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보고 다니는데, 이 법륜 스님이 어디 장례식장에 갔답니다. 그랬는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젊은 분이 이 아이 둘이 새파랗게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조문을 갔는데 위로를 해주려고 갔더니 펑펑 울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스님이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펑펑 울면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왜 이 저런 새파란 애기들 남겨놓고 나 혼자 남겨두고 갔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돌아가신 남편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막막해서 우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맞아요. 그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역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누구나 돌아가신 분들을 보자면은 이 산 사람은 살고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다고 시간 지나면 다 해결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100살까지 산 게 뭐냐면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실제 돈이 많은 분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부럽잖아. 근데 보통 보면은 돈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분은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밥도 안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이 영상을 중간까지 보더라도 딱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억만장자라고 불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이 남자는 전 세계 공항 면세점의 제왕자 억만장자인 처핀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충격적일 만큼
대신 허름한 임대 아파트를 전전했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도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석만 고집했고 설가방 대신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다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편의점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그가 차고 다닌 시계는 동네 문방구에서나 할 법한 고무전자 시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007 작전처럼 비밀리에 기부를 해왔습니다. 통일대학교에 6천억 원, 베트남 의료 개선에 1천억 원 등 무려 8조 원이 넘는 전 재산을 교육과 인권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2020년 마침내 통장 잔고가 영원히 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환하게 웃으며 재단 문을 닫았습니다. 빈털터리로 생을 마감하기를 소망했던 그는 생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죽어서 하는 기부보다 살아서 하는 기부가 훨씬 즐겁다. 어떠세요? 저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르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아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우리나라를 보면 이 재테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재테크라는 말을 달리 해보면 따라해 보실래요? 모으고 굴리고 지키는 게 재테크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모으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굴리는 걸 잘 못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돈일 것 같지만 저희 그 장모님이 대구에서 저희 3H를 또 하시거든요. 한번 제가 장모님 얘기를 해드려볼게요. 그 센터에 오시는 한 어머님이 있는데 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좀 약간 높은 빌라 하나를 좀 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누구 거예요? 누구? 그쵸, 어머님 아내분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나타나서 엄마 요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혹은 자녀분들한테 누구한테 가게 되면 뭐가 나와요?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미리부터 내 이름으로 해놓으면 어머님한테 제가 카드를 하나 주고 평생토록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드릴게요 라고 해서 어머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3H 오셔가지고 호미를 하나, 칼슘을 하나 이제 가져가시게끔 하려고 띠링 카드를 긁었는데 그 문자가 이제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바로 전화 와가지고 그거 당장 취소하고 내가 더 좋은 걸로 사다 줄게 라고 해서 나중에 갖다 주는 칼슘을 보니까 코스트코에서 제일 저렴한 칼슘을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그리고 또 뭐 하려고 하면은 문자 와가지고 전화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또 전화하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어머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 내가 사기꾼 아들 키웠다. 이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돈 때문에 자녀가 싸우고요. 그 돈 때문에 법적 분쟁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누구 돈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 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판단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우리가 박수칠 정도로 감동이 되지만 결국은 그 돈은 누구 돈이다? 내 돈이 아닙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살지만 3H에서는 결국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걸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저희 회장님이 요즘에는 그냥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뿐만 아니라 이제는 3H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녀분들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요즘 김연경 때문에 배구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구 경기 할 때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골프 치는 자녀분들이라든지 이런 가족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혹시라도 골프존이라는 스크린 골프에서도 저희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골프 이 PGA권 KPGA 우리 한국 프로 선수권 대회도 저희가 협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황인춘 선수라는 그 프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 지하철들을 쓰면서 굉장히 보통 고장이거든요. 이분이 한 50살 가까이 되노니까 평상시 20대 선수들하고 비교해보면 더 힘을 주고 더 세게 하려다 보니까 부상의 위험이 클까요? 안 클까요? 그거를 최근에 저희 본사에 오셔서 우승 상금을 이렇게 회장님한테 받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3H 덕분에 부상을 덜 당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부상이 뭘까요? 운동 안 하는데 부상해요, 안 해요? 무릎 아픈 게 지금 부상이에요. 어디 가다가 삐끗한 게 부상이에요. 반 걸린 게 부상이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걸린 게 그분들한테는 똑같이 우리가 걸리는 게 부상이기 때문에 그걸 예방 차원에서 쓰는 게 3H 지압입니다. 최근에는 또 야구에서도 저렇게 여러 방향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 게 저희 회장님의 마인드인데, 그에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최근에 3공장, 1공장 혹시 가보신 분, 1공장, 2공장 대구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1공장이 약 한 3,300평 정도 돼요. 그리고 2공장이 약 한 7,200평 정도 되고요. 3공장이 지금 세종에 천안에서 제일 가깝죠? 그래서 한 14,000평 정도 돼서 항상 2배, 1.6배 막 이렇게 증축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 이제 아마 내년이라든지 내후년 초반에 저희 이제 성공장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회장님이 항상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뭘 해도 고객이. 저희도 이번 회의를 한번 하게 되면 토요일마다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하는데요. 항상 고객이 우리 3H 지압침대를 썼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그런 고객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 세계인의 침대가 지압침대로 쓰는 그날까지 우리는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회장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혹시? 혹시 보신 분, 회장님? 회장님 별명이 뭔지 아시는 분? 천차만차입니다. 하루에도 서울을 2번씩 왔다 갔다 하시고요. 아무튼 정말 이 회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는 밑에서 움직이는 저희 같은 임원들은 놀면 바로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센터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임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의 결과물들이 계속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또 여러분들 덕분이고 또 우리 센터님들 덕분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인사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장님이 또 한번 항상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요. 저희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의료기기라는 것들을 내가 미리 써보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어머님이, 이사님, 회장님한테 가서 부탁을 좀 하래요. 어떤 부탁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서 제발 좀 지하침대 좀 누구든지 쓸 수 있게끔 저렴한 침대 좀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렴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했더니, 아우 비싸. 어머님은 저렴한 게 어떤 정도가 저렴하세요? 그랬더니 입을 꼭 다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의 이 현재 상태를 한번 물어봤더니 옛날에 무슨 조약의료기인가를 쓰고 있대요. 근데 그게 얼마인지 봤더니 그때 당시 한 15년 전에만 해도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지. 어머니, 15년 전에 그거를 구매하셨다고 하면은요, 그때 당시 돈으로 1,000만 원 쓴 거예요. 지금 돈으로 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돈을 1,000만 원 쓴 게 이제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모든 매트리스는 다들 집에서 원수 매트든지 뭐든지 다 쓰고 계시지만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이게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압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능성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어머님이 또 그래요. 한 가지 마지막에 딱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그래도 우리 집에 있는 침대 중에 제일 옥돌 침대가 제일 좋대요. 근데 그 뒤에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이 옥돌 침대가 불만 들어오면 더 좋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침대가 고장났는데 회사는 없어지고 AS를 못 받고 있으니까 이미 이거는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 침대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침대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회사의 규모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오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삼성전자 휴대폰 쓰지만 이재용 회장 만나봤습니까? 안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이렇게 가전제품들 쓰지만 그 회장 만나보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의 오너 마인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회장님은
옛날에 의료기기들을 보면 젊은 자녀분들이 봤을 때 전부 다 엄마 그런 데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때문에 회장님은 바꿨습니다. 뭘 바꿨냐면 그래 우리가 그냥 주관적으로 좋아진다는 이야기 말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왜냐하면 저희 얘기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 또한 뭐 자녀분들까지 포함해서 누구 얘기를 더 신뢰를 하냐면 병원, 의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울증이 좋아진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뇌파가 좋아진다는 것들을 이미 광운대학교에서 인체명령 평가로 임상시험을 마쳤고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뇌파라는 거는 우리가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하면 안 좋아져요.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병이 뭔지 아세요 혹시? 화병? 심장병? 바로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부정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심장이 많이 뛰면은 수명하고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쥐를 보시면 돼요. 쥐가 1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쥐의 심박수를 보면 1분에 600km 뛰어요. 사람의 심박수는 1분에 80회 정도 뛰어요. 우리보다 거의 7배, 8배를 빨리 뛰다 보니까 그거밖에 못 살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강아지 하나 보면 어때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네. 왜 걔네들 15년밖에 못 살잖아요. 또 하나, 걔네들은 땀구멍이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임상 데이터로 나와서 결국은 지하침대가 어떤 특정 질병을 고쳐주지 못해요, 솔직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천안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진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만약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열이나 추워요.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하는 것들인데 내 몸에 구멍, 콧구멍, 눈구멍, 똥구멍까지 전부 다 이게 뭐 하려고 있을까요? 똥구멍으로 숨 쉬진 않을 텐데 구멍이라는 거는 빼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콧물이 흐르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게 빼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콧물약을 먹으면서 콧물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감기 걸렸을 때 열이 납니다. 왜 열이 날까요? 싸우려고. 그쵸? 근데 우리는 해열제를 사먹어서 싸우지 않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감기 걸렸으면 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옛날에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냐, 깨어있는 의사들은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감기약을 안 먹으면 10일 만에 낫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약을 먹으면 증상이 없이 7일 만에 낫는 거고, 약을 안 먹으면 내가 콧물기침 흘리지만 그래도 일주일 만에 낫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낫게 해준 거예요? 내 몸의 스스로가 낫게 해준 거예요. 그렇다고 따지면 결국 내 몸에 병이 생기는 거는 뇌파가 불안정해서 생기는 거고, 뇌파가 불안정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스스로 뇌파를 안정시키고 뇌파를 안정시켜서 스스로 좋아지게끔 만드느냐. 그러면 지하침대는 어떤 특정 약물을 투입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도구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파킨슨이 좋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임상도 2022년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 직후에 파킨슨병 환자가 이 온열 지압 자극이 치료 직후 바로 유의미하게 감소가 된다. 이런 것들. 결국은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제일 먼저 앉아서 하는 게 뭔가요? 배를 따뜻하게 하시죠? 근데 이 배를 따뜻하게 하는 이유는요, 정말 많아요. 예전에 우리 나폴레옹이라는 이 왕이 있죠? 나폴레옹이라는 왕의 초상화들을 쭉 보면 전부 다 배에다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아버지 때부터 전부 다 위장병을 앓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손을 갖다 대면 이게 어떨 것 같아요? 따뜻해지니까 그게 괜찮아져. 그리고 또 하나, 이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혹시 장내 미생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임신해 보셨죠? 몇 명 안 계시네요. 임신을 해보면 아이들이 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생길 때 뭐부터 생길 것 같나요? 심장
심장 아니에요. 눈 아니에요. 눈이 왜 먼저 생길까요? 정답은 뭐냐면 장부터 생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죽기 전에 이 사람들 한 번씩 임종을 이렇게 한 번씩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안 먹어요. 2, 3일 전부터. 네. 뭐부터 죽냐? 장부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장은 움직입니다. 근데 장이 죽으면 뇌도 같이 죽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장은 제2의 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나 오장 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오장 육부.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결국은 내 몸이 따뜻해지고 신경이 살아나다 보니까 어디가 살아나는 거냐면 뇌가 살아나는 거네. 뇌가. 그리고 또 하나 그 외에도 서울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경북대학교, 강릉 원주대학교부터 해서 전부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 뇌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몸에 장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어떤 임상 실험들을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OK 세종에 OK 한방병원에 굉장히 많은 침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대를 보여드리죠. 여기서는 치매에 관련된 거를 연구 중입니다. 치매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인지장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고려H 한방병원이라고 해서 대구에서 제일 큰 한방병원입니다. 양방과 한방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 치료 병동까지 같이 있는 병원으로서 우리나라 최초랍니다. 그래서 저기에도 몇 대가 저희가 침대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여기는 나중에 대구를 한번 놀러 가신다 하면 한 번씩 가셔도 좋아요. 한방의료 체험타운이라고 해서 대구라는 곳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안에서 가까운 게 오송이 있어요. 경상도에 가면 대구가 있고요. 왜 오송과 대구를 얘기하냐면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 첨단 의료 복합단지 중에 오송은 제약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 지금까지도 계속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의료도시 메카, 의료 메카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들